이 사연은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준 28살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와 새로 만난 분, 그리고 그분의 딸과 저의 예상치 못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아버지께서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제가 긴장한 채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요즘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혼자 계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께도 딸이 한 명 있다고 하셨죠. 서준이 나이쯤 되는 딸인데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일주일 후 저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분, 그리고 딸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묘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일어나 손을 흔드셨습니다. 중년의 우아한 여성과 그녀의 딸이 함께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두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그때 딸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윤입니다. 처음 만난 순간 우리는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메뉴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하윤과 저도 슬쩍 서로를 살펴봤죠.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서준씨 IT 회사 다니죠? 네,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이하윤씨도 IT 쪽이네요. 웹 디자이너거든요. 서로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저는 스타트업이에요. 작지만 성장세가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아이들 잘 어울리네.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은 먼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하윤과 저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좋아요. 아버지께서 혼자 너무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남매가 되는 건가요? 이상한 기분이네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냥 현우라고 부를게요. 좋아요. 나도 그냥 누나라고 부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이상한 기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실 근처 한정식집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우리 합치기로 했어. 아줌마가 이하윤의 손을 잡으며 축하해 주셨어요. 다음 달 말쯤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잠시 둘만 남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누나가 생길 줄 몰랐네요. 나도 남동생이 생길 줄 몰랐네요. 지하철까지 함께 걸으며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이하윤은 제 집으로 이사 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짐 정리를 도왔습니다. 책과 디자인 서적들을 보며 대화가 늘어났고 점점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첫 한 달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식사하며 가끔 TV를 함께 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밤에 들어오는 발소리, 사소한 모든 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고 저녁 식사 시간도 길어졌죠.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 재밌네. 응, 요즘 엄청 뜨던데. 그런 소소한 대화가 쌓이면서 이상하게도 이하윤이 점점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첫 장마,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 문을 열어보니 이하윤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 지하철이 연착돼서. 우산을 썼지만 바람 때문에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었죠. 왜 이렇게 젖었어? 그냥 옷부터 좀. 제가 큰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내주었고 그녀는 샤워 후 갈아입었습니다. 큰 티셔츠가 그녀에게는 원피스처럼 보였고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차를 끓이며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나 요즘 이상해. 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저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보면 그냥 남매로만 봐야 하는데 자꾸 다른 마음이 들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어서 점점 깊게. 시간과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 우리는 누나 마이너스 남동생 관계라는 틀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서준아, 이제 나이도 있고 독립할 생각 없니?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물으셨습니다. 민서와 함께 살면서도 점점 부담을 느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고 이하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이하윤은 매번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그녀가 해주는 반찬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에게는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신혼부부 같은 일상을 쌓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장을 보고 요리하며 밤에는 서로를 원했습니다. 서준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나도 너무 좋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결혼하자. 하지만 부모님께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희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거실이 조용해졌고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라, 너희는 남매야. 혈연은 아니잖아. 그래도 가족이야. 하지만 우리 마음은 바뀔 수 없어요. 결국 부모님은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우리에게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보자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매일 연락하며 서로를 확인했고 처음 몇 달간 힘들었지만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여행을 갔고 설날에는 부모님을 찾아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 우리는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신랑 박서준, 신부 이하윤. 도장을 찍는 순간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가족이 생겼습니다. 4년이 지나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처가도 시댁도 없는 오직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